안녕하십니까, 바로세움입니다. 오늘은 투병 중에도 애국활동 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정미용님과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시 또 노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노회찬 영상에서 종북 좌익들은 그를 우상 만들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추모니 잊지 않겠다느니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만,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노회찬을 추모한다는 건지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순간 노회찬 의원이 표적처럼 되면서 적어도 언론 보도만 보면, 특검이 흘린 피의사실 공표 내용만 보면 마치 이게 드루킹 특검이 아니고 정치자금 수사인 것처럼 그렇게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당사자 고인이 받았을 모욕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고요. 정말 자기관리나 자기검열에 철저했던 정말 괜찮은 정치인을 결과적으로 잃게 만든 그 책임을 저는 확실하게 좀 물어야 된다 싶고요. 미국 가시기 전부터 노회찬 의원은 혼자 정말 그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을 감당하기 힘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아마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본인한테는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평생 목숨처럼 지키려 했었고,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바로 그 부분에 치명상을 입은 거였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회찬이를 미화하고 거의 칭송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도울이라는 미친 새끼는 노회찬이를 거의 예수급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둥이를 놀릴 수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이제는 우파들의 책임입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아주 짧은 내용만 자료로 올렸지만 그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좌좀들이 노회찬에 대해서 정말 성인처럼 그렇게 추모 물결을 이루는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의 공통점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드루킹 특검이 아무 관계도 없는 정치자금 수사로 노회찬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자, 둘째로, 노회찬은 뇌물이 아닌 순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었다. 죄가 없다. 세 번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노회찬을 쓰레기로 만들었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 네 번째, 죽기 전에 아주 많이 괴로워했고 힘들어했다. 논리대로 따지면 다 맞는 것 같지만 제가 하나하나 좀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드루킹 수사의 기본 방침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서부터 단서를 잡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보험금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린 것인지 결국은 누가 가장 이익을 보냐 이겁니다. 드루킹이라는 집단이 무엇 때문에 기소가 됐습니까? 여론조작입니다. 그리고 댓글 조작입니다. 그러면 댓글 조작으로 어떤 자가 이익을 받는지, 거기에 어떤 대가가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돈의 흐름입니다. 아니, 당연히 특검에서 드루킹을 수사하다가 드루킹에서 노회찬에게 돈 준 정황이 발견이 됐고, 예전에 수사를 마쳤지만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노회찬이를 데려다가 특검팀에 소환을 하겠다 했는데 딱 자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노회찬에게 돈 준 것,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노회찬을 향한 표적수사다? 자기들이 표적수사의 진 면목을 보여주는 건 지금 우병우 수석 아닙니까? 그 이외에 조윤선 장관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나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법치, 인권 유린의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미워하고 특검이 수사했기 때문에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것들이 저 종북 새끼들의 논리입니다. 둘째로, 노회찬이 얘가 대가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지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결정을 해놓고 그러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거의 30분 동안을. 얘네들이 수사관입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어쨌든 드루킹의 돈줄을 계속 찾아낼 것이고
그러길 바라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도 가해야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유서에다가 이거는 정치자금이지 뇌물을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딱 써놓고 자살을 당해버리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간 결과가 지금입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해외 순방을 가면서 골프백에다가 $100짜리를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외화 밀반출 그 범죄 행위를 했던 것들, 박연차를 통해서 돈을 받은 아들, 딸들, 그리고 그 형 봉화대군 노건평이가 했던 그런 비리들, 무엇보다도 북한의 김정일이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질까봐 다 덮어라. 모든 건 내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유사한정 써놓고 자살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덮은 게 우파 쪽에서도 그냥 덮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불법 탄핵 이후로 봉화마을 가서 권양숙이 640만 불 토해라. 집회 한두 번 하고 그걸로 또 끝입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살당한 새끼가 유서에 적어놓으면 그게 진실이 됩니까? 참 세상 편리하게 사는 게 이 종북 새끼들이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왔던 게 우리 우파들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계속 넣어야 하겠습니다. 일례로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뇌물을 한번 정치자금이든 어쨌든 돈을 한번 받았다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발표가 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돈을 준 놈, 받은 놈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인생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살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자살을 한다고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캐내서 추징금을 추징하고 돈이 없으면 재산 압류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부패한 정치인, 썩은 정치인이라는 그 꼬리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도 거의 쓰레기급으로 매도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밝혀진 것만. 그게 수사가 옥죄오자 본인의 의도였던 협박성이었던 이렇게 자살을 당한 놈이 갑자기 성직자가 돼야 합니까? 도울 이런 새끼들은 아니 예수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발 기독교 단체들 꼭 좀 일어나가지고 이 도울 새끼 집 앞에 가서 잠 못 자게 정말 괴로워서 한국을 떠날 수 있게 시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찰이 나와가지고 드루킹 특검이 갑자기 표적 수사인 것처럼 노회찬만을 이야기해서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는 게 정말 문제다, 그게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집단으로 치매 걸린 새끼들이 많습니다. 이 종북 좌익들은 정말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특검, 불법 수사를 하고 있을 때 특검 대변인이라는 새끼가 매일 나와가지고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 참고 대방출을 한다. 만약에 이 증거 까발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모두 기절할 거다. 아니 태블릿부터 시작해서 블랙리스트까지 그 중에 하나라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피의자 공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해 나갔던 게 특검인데 그런 특검을 향해서 잘한다고 박수친 연놈들이 이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노회찬이가 돈 받은 것은 맞고 아마 특검에 소환해서 조사하게 될 것이다. 처음엔 참고인 조사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피의사실 공표입니까? 거기에 최순실 씨는 말할 것도 없고 우병우 민정수석, 조윤선 장관, 거기에다가 우리의 김기춘 실장님, 그 연세 드신 분을 완전히 개쓰레기로 만든 게 이 특검과 그 사실 공표를 완전히 왜곡으로 몰아갔던 게 지들 아니냐고요. 거기에 박수치고 잘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해줬던 것들이 이 인간들 아닙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노회찬한테 한두 마디 했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특검이 잘못했다라고 특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노회찬이가 청렴한 정치인이라 자살당하기 전에 많이 힘들고 괴로워했다? 자, 그 근거로 우파 언론, 정치인들, 물론 지금 우파 언론 어디 있고 우파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우파 쪽에 있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워낙 청렴해서 가난하게 사는 노회찬을 향해서 선거 때 자원봉사자인 부인의 운전기사를 두고
아니 청렴한 정치인이 부인한테 운전기사까지도 써? 뭐 이렇게 기사를 내고 비아냥거렸다. 그래서 노회찬이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저들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에 제가 정말 몇 가지만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가난의 척도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얼만큼 살면 가난한 거고 얼만큼 살면 부자인 겁니까? 운전기사 선거 때 바쁜데 운전을 잘 못하니까 자원봉사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얘네들은 참 운전기사나 차량에 대한 자원봉사를 많이 받죠. 자, 조폭한테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은수미 그년처럼 얘네들은 운전기사도 자원봉사였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차량은? 한국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남편 차 따로 있고 부인 차 따로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어디냐고요. 그걸 왜곡했다고 떠들고 과대포장했다고 떠듭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안민석이나 그 이외의 새끼들이 최순실 재산이 알고 보니까 100조였다 뭐 300조였다 게다가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비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뭐 수백조가 있다 뭐 수천조가 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안민석이나 그런 쓰레기 새끼들한테는 잘한다고 박수치는 게 이 연놈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걸 왜곡해서 과장해서 보도했다. 이게 너무 속상하다. 이것이 노회찬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뇌구조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또 하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청렴했다? 아니 노회찬이 학생 때 갑집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력가의 아들이었어요. 걔가 중고등학교 때 첼로인가 뭐 그걸 배웠는데 전 교에서 걔 한 명이었답니다. 그런 정도로 집안은 정말 나름대로의 재력가 집안이었어요. 지금 뭐 그 재산을 어떻게 날렸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청렴하게 산다라고 포장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얘네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청렴하기 때문에 가난했다. 이런 논리라면 타락했기 때문에 부자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사는 모든 부자는 다 타락한 자입니까? 청렴하지 못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인 단세포를 가진 새끼들이 저 종북 좌익 새끼들이라고요. 참 역겹지 않습니까? 참 얘네들은 기본적인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나쁜 새끼들이에요. 노회찬이를 청렴한 애로 몰고 가려면 언제부터 괴로워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거짓말로라도. 언제부터 노회찬이 힘들고 괴로워했습니까? 최민희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미국 가기 전부터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했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새끼들이 말하는 뭐 참 좌파 정치인 그런 평생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온 그런 정치인이라면 2016년 드루킹의 돈 받은 그 순간 그 날부터 괴로워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평생을 정말 순수하게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법에 어긋난, 더군다나 나는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었지 않은가. 지금도 원내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활동을 하다니 이때부터 밥을 먹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야 해요. 그런데 돈 처먹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 탄핵 사태가 터지자 그 탄핵에 앞장서가지고 탄핵하라고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쳤던 새끼, 그리고 탄핵이 되자 잔치국수 2그릇 따블로 먹었다고 자랑질하던 새끼가 많이 힘들어했을까요? 절대 안 힘들어했죠. 그러면 언제 힘들었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수사가 시작돼서부터 야 그때는 어떻게든 법적으로 그냥 뭐야 무죄 처리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다시 시작됐더니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자기는 법적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돈 먹은 게 딱 걸려갖고 속에 얹힌 게 그때부터 힘들고 괴로운 거죠. 당연히 얹히면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하다가 뭐가 딱 얹히면 엄청 불편하고 괴롭죠. 똑같습니다. 자금 처먹은 거 5천만 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입니다. 밝혀진 것만 그거 아닙니까? 그게 특검 수사에 딱 걸렸을 때 그때부터 힘들고 괴로웠는데 걔가 순수한 정치인이었다? 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이념 전쟁 중인데 총칼보다 훨씬 더 무섭고 진영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있는 그 이념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미워할 때 어떤 사이트에 글마다 일일이 반박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보시면 좌점 사이트든
좌전 밴드든 좌전 톡방이든 그런데 좀 퍼뜨려 주세요. 알아야죠. 이걸 듣는 애들이 어느 정도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러면 좀 잘못 생각했나? 만약에 이런 영상들을 보고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지 못한 애들이라면 이미 걔는 이성이 마비되는 겁니다. 정말 폐기 처분하는 수밖에 교화가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리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제가 8월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주 정도를 지금 머물 예정입니다. 그 3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계속해서 워크숍이 걸려 있고 평일에도 지금 만나기를 같이 원하는 분들하고 단체로 미팅을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제가 한국의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모여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같이 회합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작은 벽돌 하나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